그러니까 이게 그렇고요. 세대별로는 40대가 야 이게 회복이 전혀 안 되네요. 40대가 20% 찍었을 때 긍정평가가 한 자리 숫자 9%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1%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50대까지는 그러니까 59세까지죠. 네. 이게 10%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50대는 18%니까 40대가 10, 예. 예, 예. 20대가 13, 13. 예. 30대가 16, 예. 이 진짜 경제 활동 한참 하는 허리가 되는 예.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장들이 많은 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그 허리 세대인데 네네. 거기에서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60대가 34라고 하는데 이거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또 70대도 이제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3대 44로 사실상, 예. 긍정 43에 예, 부정 예. 44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어르신들도 이제 반으로 갈렸어요. 예, 70세 이상 사실상 어르신들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네, 그러게요. 의료 대란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그렇다면 충격적이네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정치 집단이다. 이런 분석 속에서 여전히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마음이 쏠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부정평가가 35%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5, 부정평가가 92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다가 56, 긍정이 56이고 부정이 3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이제 동등 비교를 하자면 잘하고 있다가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원 또는 지지자들조차도 부정이 35%나 된다는 그렇죠. 것은 이거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분의 1 예. 정도 세 분 중에 한 분은 예. 부정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니까 크죠. 여기 또 이제 중도가 있고요. 진보가 있고 네. 보수가 있는데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긍정하시는 분들이 56으로 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뭡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56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긍정하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하시는 분들이 56인데 네. 이렇게 따지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마저 예. 국민의힘이 다 끌어안기가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중도를 놓고 민주당하고 경쟁을 경쟁을 하냐. 합니까? 예. 중도는 그냥 다수죠. 이거 지금 그렇죠. 70%가 잘못하고 예. 있다고 하고 중도 중에서 19%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수가 지금 중도는 잘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잘못하다는 부정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 넘지 않습니까? 네. 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끌어안을 수 없고 그야말로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만 그냥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극우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힘 아니면 안 돼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극소수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머지 대다수 그러니까 22%라고 하지만 사실상 20%라고 본다면 80%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흐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벌써 몇 달째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 직후에 23% 포인트를 찍은 이후로 단 한 차례도 30%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3, 24, 21, 26 많이 올라간 게 29. 28 그리고 20 찍었다가 22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지금 대통령이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면 좀 바꿔줘야 되는 센스가 좀 필요한 거니까요. 사실은 진짜 이 정도면 좀 바꿔야 되는데. 예전 예? 정부로 따지면은 예. 바꿔도 많이 바꿨죠. 예. 막 지그재그로 바꿨죠. 근데 지금 지그재그로 바꿨다. 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미일관하다. 예, 안 지금 바꾼다. 직진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오로지 직진이다. 좌회전 예. 우회전도 있고 피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턴도 해야 있고. 되고.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핸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핸들이 고정형 핸들이야. 예. 아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거
이대로 갔을 때는 큰 선거는 쉽지 않다.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자, 그럼 도대체 긍부정 이유가 뭐냐? 이게 예. 굉장히 궁금한데요. 부정평가 2위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4%인데요. 플러스 8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았던 요인이 플러스 8로 해서 부정평가 2위. 1위는 여전히 경제, 민생, 물가. 저는 다음 주 정도 조사에는 이게 뒤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경제, 민생, 물가 요인이 15%,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무엇인가 살펴봤더니요. 외교 분야가 역시 순방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11 해서 36%가 긍정평가 1위로 차지를 했고요. 국방 안보 분야가 플러스 4 해서 7%로 2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 불안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포문을 열고 전면 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평가 2위로 국방 안보를 꼽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 강경 그 모드를 선호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요. 국방 안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경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상 이와 같이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로 이건 이제 오픈 문항, 이제 자유응답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 응답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국방 안보에 대해서 한 문항으로 그냥 물어보면 평화가 좋다라는 응답이 60이에요. 그렇죠. 예.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하자라는 응답은 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긍정평가 이후에 국방안보가 4%포인트 많아서 7%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대북 강경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률을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시켜줄 수 있는 상방압력으로서 작용해 줄 것이다.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